얘가 0이 된다고 했어요. 이상적인 시험. 이상적인 시험에서는 그러면 RTM 대신에 뭐가 나와요? 실제 저항이 아니라 정말 이상적인 시험을 했다고 하면은 저번에 RMS라고 썼는데 CTS 기준이겠죠? CTS 곱하기 CTS 곱하기 모형선 스케일의 치수들을 해주면 뭔가 힘이 나올 거잖아요. 그 힘이 이상적인 실험을 했을 때 저항이겠죠. 이상적인 실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스케일로 레이놀즈 수랑 프루드 수를 다 맞춰서 실험을 했다면 그때 기대되는 저항은 이게 돼야 돼요.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CAA 빠지긴 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모형에서 안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혼동만 하지 마시고 CTS가 그러니까 CAA 빼고 나머지 항들 뭐 CW, CV 그 다음에 뭐야 CA 그런 거 애들만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원래 우리는 이상적인 케이스에서는 이게 기대가 돼요. 이해되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FD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우리가 모형선 기준에서의 저항점을 쓴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적인 점성이 좀 더 지배적인 모형선 스케일에서 저항 실험을 해서 모형선의 저항점을 직접 찾는다. 여기 FD가 0이 되는 모형선 스케일에서 그 짓거리를 하면은 실선보다 점성의 영향이 좀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썩 기쁘지가 않아요, 결과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레이놀드 수가 낮은 데서 실험을 하고 있지만 목표하는 저항은 RTM이 아니라 RTS가 아까 여기 RTS도 아니지. 이 항이 걸린 것처럼 가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RTM 원래는 TM이랑 RTM이랑 서로 매칭이 되는 데가 모형선의 저항점인데 그 매칭하는 목표를 RTM에 두지 말고 실선을 모형선으로 스케일링한 이 저항값을 목표로 하자. 얘랑 추력이랑 서로 매칭이 되면은 그게 좀 더 실선의 저항점에 가깝겠죠. 내가 여기서 이해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레이놀즈 수 차이를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모형 실험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얘나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력 감소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추력 감소비가 모형이랑 실선이랑 뭔가 좀 다를 수는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얘랑 얘랑이 요거 비율로 좀 가야 되잖아요. 얘를 최대한 스케일링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이걸 그냥 단순히 람다만큼 줄이면은 뭐 TS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TS는 저번에 우리 저기 단독 시험 결과 추정할 때 보면 TS는 별로 안 변하거든요. 추력은 크게 점성의 영향 거의 안 받아요. 운동학적 문제라서. 근데 저항은 확실히 많이 변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모형선 스케일로 스케일링을 해줘야 얘랑 서로 매칭이 되는 점을 찾을 수 있죠. 그 저항점을.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모형선에서 앞으로 가는 저항점을 찾으려면은 RTM이랑 TM 갖고 해주는데 그거는 실선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RTM이 점성 비중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RTM 대신에 RTS에서 스케일링 된 값을 원한다. 그게 이 값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모형 실험을 설계를 했다면 레이놀드 수 차이가 없는 모형 시험을 설계를 했다면은 이게 딱 만족이 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에다 이 저항만 걸리게 할 수 있어요? 배에다가 이 저항이 걸리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안 걸리잖아요. 실제로 걸리게 할 방법이 없잖아. 배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거는 반칙이에요. 여기 V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실제 배에다 달성을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만큼 외부에서 FD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럼 FD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빼면은 모형선의 진짜 저항에서 외부에서 얼마만큼 힘을 빼주면은
외부에서 추가로 힘을 좀 끌어주면은 배 입장에선 저항이 줄어든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외부에서 더 끌어줬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뭐랑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고 얘가 뭐랑 같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엔 RTM에서 외부 힘까지, 원래 배에 RTM만큼 저항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 법칙인데 우리가 원하는 배의 저항은, 자항 실험을 할 때 원하는 배의 저항은 RTM이 아니에요. 실제 배의 저항을 원하죠. 걔가 걸렸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안 걸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외부에서 끌어다 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배 입장에서는 요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알 방법이 없잖아요. 지 입장에서는. 저항 걸리고 위에서 누가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 합을 했을 때 그냥 RTS가 제대로 이상적으로 스케일링 됐을 때 값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배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기 프로펠러가 추력으로 밀어주기만 하면은 그게 실선에 뭔가 대응되는 저항점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 우리가 결국에 RTM이랑 여기 RTM이라고 하기도 뭐하지 그러면은 FD가 얼마냐가 문제가 되잖아요. FD를 얼마로 주고 싶냐. 근데 딱 봤을 때 어떤 거예요 결국엔? 모형이랑 실선의 저항 빼준 거잖아요. 뭔가 그런 거에 가깝겠죠. 근데 모형이랑 실선의 저항 차이 어디서 나와요? 점성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쓸게요. CTM은 뭐예요? CW 더하기 CW가 양쪽에 있으니까 다 빼주면은 이렇게 되나요? 맞네요. FD 미안.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모형선 스케일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얘 뭐가 돼요? 요거 계산하면은 모형이랑 실선의 점성저항 계수 차이잖아요. 모형이랑 실선의 점성저항 계수 차이만큼을 모형선 스케일에서 구현을 해준다면은 어떤 힘이 나올 거예요. 그 힘만큼을 배에다가 추가로 끌어주면은 배 입장에서는 나 원래 RTM 저항이 있는데 누군가가 마찰 저항 차이만큼을 빼준 거예요. 빼가지고 그만큼 힘을 덜어줬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마치 자기가 실선 스케일에 놓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현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저항이랑 얘랑 서로 추력이랑 서로 매칭이 되는 점이 뭔가 실선에 더 가깝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FD를 구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식 자체는 복잡한 게 아닌데 이 FD가 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뒤에 자항시험 해석은 그냥 숫자만 계산만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어렵지 않게. 몇 분 됐어요? 10분. 10분?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목표가 뭐냐면은 FD를 모형선에 주면서 끄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FD만 우리가 구한 FD. 이거를 SFC라고 쓰는데 책에 나왔나? 써져 있다. 280쪽에
280쪽 네 번째 줄에 SFC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게 표면 마찰을 보정해 준다는 거예요. 모형이랑 실선이랑 마찰이 서로 다르니까 표면에 마찰을 보정을 해줘서 얘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까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FD만큼의 힘이 모형선에 걸리면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할 일이 뭐예요? 배를 VM으로 끌면서 회전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열심히 조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추력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를 조절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끌고 가면서 걸리는 힘인데 뭐 어떻게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배를 끌고 가면서 이거를 N을 조절을 잘 하면은 추력이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러면은 언젠가 적절한 추력이 되면은 얘랑 이게 원하는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원래 우리가 그래프를 X축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변수를 넣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Y축에다가 넣을게요. 여러분들 그 책 그림 9-7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전수를 가면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배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하면은 여긴 FD 먼저 나왔죠. 근데 추력이 먼저 변하겠죠. 상식적으로. 추력이 변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전수가 낮으면 추력이 낮고 회전수가 높으면 추력이 커지겠죠. 크게 보면은 선형으로 절대 안 변해요. 회전수랑 추력이랑. 근데 충분히 작은 점에서 놓고 보면은 선형처럼 보이겠죠. 뭐 한 1, 2rps 정도 차이면은 선형처럼 보이거든요. 뭐 한 10rps씩 왔다 갔다 하면은 2차 곡선으로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2n일 때 추력이 변해요. 그럼 우리가 추력 아까 식 뭐 썼어요? 이 식 썼고 얘는 변할 거고 RTM은 변해요? VS가 고정이면 RTM은 원래 저항시험에서 이미 가진 값이잖아요. 네. 뭐 물론 책에서 살짝 얘기한 건 있는데 저항시험 한 날이랑 자항시험 한 날이랑 날씨가 다르면 기온이 다르면 수온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거 보정을 레이놀즈수 따라서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건 마이너한 거니까 뭐 어지간한 경우 아니면 저항 자항 시험 날씨 막 한 수온 10도씩 차이 나는 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같다고 보고 얘랑 얘를 빼주면 우리가 n을 조절하면 얘가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추력 감소비는 뭐 속도에 따라 회전수에 따라 변한다고 보긴 좀 이상하잖아요. 얘는 변할 수도 있는데 그건 크지 않다고 보여요. 얘가 더 변했으면 변했지 얘가 변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고 얘는 고정이에요. VM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도 고정. 고정이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 얘는 뭐에 대해 변한다? 회전수에 따라 변한다. 그럼 얘만 변하겠네요. 이제 그쵸? 추력이 올라간 만큼 FD는 떨어지겠죠. 자꾸 돈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제 아까 이게 여러분들이 쓰는 돈이라고 했잖아요. FD가 집에서 지원해주는 돈이고 T는 여러분들이 벌어오는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추력. 근데 이제 원래는 집에서 벌어오는 돈이 줄어들면 여러분들이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취직도 했다 아니면 학교에서 근로 뛰었다 해갖고 이거 버는 돈이 늘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해서 버는 돈이 늘면은 집에서가 용돈을 적게 달라고 해도 되겠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착한 사람들은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하잖아요. 좀 집에서 지원되는 게 좀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FD 값이 있었죠. 책에서 SFC라고 해서 딱 그 모형과 실선의 마찰 저항 차이만큼이 보정이 되는 그 힘 있잖아요. 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SFC에서. 그러면 SFC에 대응되는
회전수가 있겠죠. 걔가 진짜 모형선에 추구해야 되는 자항점이고 그 그래프를 그대로 옆으로 끌고 와서 같은 회전수일 때 추력을 우리가 재야 돼요. 이거니까. 모형선 우리가 원하는 자항점에서의 추력이잖아요. 그걸 재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프로펠러에서 지금까지는 손 놓고 있었는데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프로펠러 성능에서 토크잖아요. 토크도 회전수가 올라가면은 증가를 했겠죠. 그러면은 같은 n에 대해서 토크가 나오겠죠. 얘를 QM이라고 해야겠죠. 얘를 TM이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얘는 T라고 하고 추력을 TM이라고 씁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항 시험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프로펠러 회전수를 오르락내리락 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T가 거기에 따라 변하잖아요. T가 변하면은 FD가 변할 거고 FD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N에 따라서. 그걸 보고 있다가 우리가 원하는 SFC가 나오는 모형선이랑 실선의 마찰 저항 보정이 짠 하고 나오는 그 회전수를 찾아요. 그래서 그 회전수일 때 추력이랑 토크를 뽑아내면은 하나의 데이터 세트가 나오죠. RTM은 전에 실험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데이터 세트가. 이게 자항시험의 한 속도의 데이터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실선을 추정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되겠죠. 몇 분 됐어요? 15분? 잘랐다 갑시다.